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난민법에 이제 난민 신청자는 특히 이제 체류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상적으로 일상이 되게 안정되어 있다는 그 감각이 하루아침에 이제 되게 불안해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그런 상황임에도 난민법에 난민 신청자는 모든 심사랑 이후 절차가 마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딱 그 조항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타 사항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다. 이제 이 조항만 두고 실제적인 부분들은 지침에서 이제 운영해 왔다라고 봐도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침에 대해서 계속 공개 청구를 계속 매년 이제 해 왔었는데 매년 이제 비공개를 했고 이제 출입국 행정에 어떤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난민의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항상 비공개를 받아왔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거를 소송으로까지 이제 가지고 가게 되었고,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느 시점이든 소송을 통해서 다퉜으면 또 공개가 이미 되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공개를 했던 것이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3월 30일에 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 이 소송은 이제 체류 지침만 대상으로 했었고, 난민 지침 전체에서는 이제 난민 심사에 관한 지침, 처우에 관한 지침, 체류에 관한 지침 이 순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난센이 제기한 소송은 체류 지침에 대한 부분이었고, 공개 청구를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부 공개해라 이런 이제 판결을 받았었고, 고등법원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위변조 여건 행사자랑 미입국자에 관한 사항은 국가 안보에 관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이걸 제외한 이제 나머지 지침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판결이 있은 이후에 6월 16일에 이 전체 지침에 대해서 이제 사단법인 두루에서 이제 소송 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비슷한 취지로 이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이제는 난민 체류 지침뿐만 아니라 심사, 처우, 체류 전체가 이제 공개하라는 이제 판결이 나온 상황이에요. 이제 그 법원의 그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은 이게 공개되면 너무 남용될 여지가 있고 출입국 행정의 운영에 굉장한 이제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제 그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밝힌 이유는 난민 신청자로서는 이 난민 지침을 통해서 미리 이제 체류 허가를 신청하고 연장하고 이런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난민 단체에게는 이 난민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지원 상담을 위해서 이 지침의 내용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난민 체류 지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출입국 행정의 관점에서도 이것이 출입국 행정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출입국 여기 쓰지 않았는데 출입국 행정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걸 신청한 사람들이 보다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잘 갖춰서 이제 행정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로서도 이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런 지침이 공개됨에 따라서 이것이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공공이익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이제 지침 공개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지침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지원하는 이제 단체들에게 이제 얼마나 이 행정 자체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이게 되게 거대하게 보이게 하고 이것에 이제 더 이제 대항할 수 없게 어렵게 만들고 그랬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민 인정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진경님께 한번 말씀해주신 거를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체류 기한이 얼마나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지 알지 못하면 삶에 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도 내게 주어질 체류 기한이 1년인지 3년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얼마나 한국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지, 어떤 법적인 근거로 체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 삶을 더 잘 계획할 것이고, 일자리를 찾고, 집을 빌리고, 건강보험 같은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거나 전화번호를 개설하는 등의 삶의 다양한 부분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체류할 권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계획할 수가 없다. 이런 구체적인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향후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을 위해서도 체류 기한을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한 권리이다. 감사합니다. 그건 이제 출입국에서 법률에 이제 별다른 근거 없이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가 체류 자격을 받고 난민 인정자도요. 연장하고 이제 취업 허가를 받는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사례가 굉장히 잦았고, 난민 체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난민 재신청을 하거나 한국의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 등 다른 비자로 체류하다 난민 신청을 하면 난민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체류 자격 연장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로 체류 연장하려면 주거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된다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이제 형사 고발을 해서 난민 신청자 다수가 이로 인해서 벌금을 물고 벌금 물지 못한 경우에는 고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는 사건도 다수 발생했고, 이제 특정 시점에는 아랍권 국가의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상을 낱낱이 감시하는 동향 조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여기 계신 활동가 선생님들도 다 이제 상담하시고 이제 지원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매번 마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난센도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한 사례들에 대해서 1345 출입국 콜센터에 전화하고 관할 출입국에 문의하고 법무부 난민정책과에 계속 이제 요구하고 문의해도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거나 내부 지침에 의거한 것이라고 비공개라고 한다거나 난민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난민 체류 지침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공개 시 출입국 관리 행정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난민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년 똑같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분들께는 하루아침에 지침이 바뀌어서 그게 바로 자신의 어떤 체류라는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흔들고, 상담을 하는 활동가들은 이건 또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는 막 고구마 줄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이제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침이 처음 딱 공개됐을 때 뭔가 엄청난 거를 숨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침을 딱 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다 사례를 통해서 겪었던 일들이 이제 글로 이제 적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에 지침에 대해서 받아서 이거를 바로 지침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동안 너무 계속 문제 제기해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이제 그 지침을 통해서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 지침을 보니까 지침은 난민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난민 인정 심사 업무 처리 지침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전체 심사 처우 체류 통합 지침을 제정해서 수시로 1년에서 6개월 때로는 3개월마다 지침을 개정해 왔습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지침은 그 난센 홈페이지에 파일로 올려놓았었는데요. 2020년 4월에 개정된 지침이고 체류 지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체류 관리 및 난민 신청자 등의 체류 관리 및 사법 심사 등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 체류 지침은 체류 관리 및 사법 심사 일반 원칙, 그리고 난민 신청자의 체류 관리 및 사법 심사, 인도적 체류자 체류 관리, 난민 인정자 체류 관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체류 자격 부여, 연장, 변경에 관한 내용, 그리고 취업 허가에 대한 내용, 법 위반 등의 경우에 이 체류 허가 및 사법 처리 기준에 관한 내용, 가족 결합에 관한 내용, 이제 지위 취소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어쨌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침을 계속 만들고 개정하고 네.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권한이. 네, 법무부에서 이제 법무부 난민 정책과에 이제 관리하에 이제 지침을 이렇게 매번 개정해 오고, 그게 일선 출입국에 이제 이 지침이 가서 그 지침대로 이제 실제 현장에서 실무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을 딱 보면 이제 당사자에 해당하는 정보와 이 공무원이 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지침 공개를 통해서 비록 최신의 정보는 아니지만 한국의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인정자가 그동안 자신의 권리와 실제 생활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매 순간 베일에 가려진 채 일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웠던 체류 허가 신청, 그리고 취업 허가 신청, 가족 결합, 사범 처리 기준 등 출입국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처리가 자의적이거나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침 운영이 난민 협약 등 관련 법령, 국제 기준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지침이 공개되었으니 향후에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런 쟁점을 발굴하고 이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이제 확인해야 될 과제를 안게 됐지만, 오늘 여기에서 같이 이제 얘기해보려고 하는 것은 10가지예요. 그간 주로 쟁점이 되었던 이 체류 기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체류 연장 및 체류 허가 시 여권을 요구하는 문제, 그리고 체류지 입증 서류를 요구하는 문제, 그리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 취업 허가의 제한에 관한 문제, 그리고 난민 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체류 제한의 문제, 강제 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문제,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허가 취소하는 문제, 난민 인정자 영주 자격의 문제, 그리고 체류허가 특례 주제 10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여기 사실 매 활동가님들도 같이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TF가 또 꾸려졌는데, 이 지침을 향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이 모니터링 단도 지금 꾸려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아까 진경쌤이 말씀해 주셨던 난민 인정자분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체류 허가, 그리고 체류 연장, 체류 변경, 이것이 이제 사실상 이 체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침을 보고 가장 이제 의아했던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이제 이게 지침이 너무 사실 좀 이렇게 읽기 너무 힘들게 돼 있어서 제가 임의로 이제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이제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인정자 이 순인데,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 이 체류 자격의 기간이 대부분 1년, 6개월 또는 1년, 6개월 내지 1년이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고,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1년 이내에 이제 체류 기간을 부여하도록 돼 있었고, 난민 인정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3년의 자격을 부여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사실 한 번도 6개월 이상의 체류 허가를 받은 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 이 체류 연장 과정에서 이 어느 출입국이느냐, 어느 담당 공무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체류 연장 기간을 부여하는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는 상담 사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고, 지나치게 짧은 체류 연장이 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장을 개설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전해 들었던 체류 기간의 가장 짧은 예로 15일만 체류 연장을 했던 사례도 있었어요. 한 사례에서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제 1개월 내에 체류 기간을 줘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안 돼서 이제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합급 통지서가 날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례도, 상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는 대부분 이제 1년의 체류 허가를 받고 1년의 연장, 체류 기간 연장을 해왔었는데, 2018년도에 제주 출입국 등에서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 3개월만 체류 연장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수차례 이제 문의한 결과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제 단순히 이 공무원의 인종차별적인 재량권 남용으로 이런 추정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지침을 보니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사실 재량의 범위가 요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난민 인정자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체류 연장을 하고 있고, 이 사실상 이 3년 뭐 이제 재량의 여지 없이 규정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등의 국적에 대한 체류 기간을 이제 인정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을 부과하기도 하는 등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도 왕왕 발견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인들은 이 재량의 범위 안에서 했으니 이게 위법하지 않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이 체류 연장마다 이제 연장을 하러 갔을 때 요구하는 서류 중에 이제 여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난민 신청자가 체류 연장할 때 필수 서류에 대한 공무원의 무지로 여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인정자의 경우에 이 본국의 박해 가능성으로 인해서 대사관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제때 체류 연장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저는 이때 잠시 활동을 쉬는 시점이었는데 이 당시에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 체류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이제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 이제 급증했고 이게 되게 문제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대사관 접근이 불가능해서 체류 연장을 하지 못하거나 여권 연장을 하러 무리하게 대사관에 갔다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거나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긴 시간을 대기해서 다른 나라의 이 대사관에서 여권을 가져왔어야 했던 사례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지침을 봤는데 지침상에 굉장히 불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본 원칙상에 여건이 없은 것이 불가피하게 없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유서를 진구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지만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여권을 요구하면서 소지자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인도적 체류자나 인정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러한 내용이 전혀 지침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2020년 당시 문제됐던 그 상황에서 이 지침상의 이 인도적 체류자의 특수한 상황, 난민 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제 아무런 이제 그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되게 특이하게 이제 난민 인정자가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에는 이 여건이 불가피하게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사유서를 진구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거기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지침상으로도 되게 일관되지 못한 이제 그런 지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대충 만드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체류 또 연장 시마다 입증 서류, 체류지 주소지제를 요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체류지 입증 서류를 구비하는 게 굉장한 이제 부담인데, 이제 난민에 대한 주거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체류지 입증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이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하는 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저희 진경 자원활동가님께서 이제 난민이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이렇게 또 이 정보를 이렇게 찾다가 또 여기 오시기도 했는데 사실상 민간에서 지원하는 주거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난민 신청자 등은 주거지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종 취업을 알선하는 알선업체에서 허위 주거계약서를 난민 신청자 등에게 발급하고 난민 신청자는 주거계약서상에 오류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물론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책임이 없다라는 이유로. 근데 여전히 출입국은 이 적발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 과정 없이 일률적으로 벌금 부과하고 마찬가지로 벌금 또 못 내면 이제 고발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형사 책임 물고 그럼 이제 나중에 또 강제 퇴거 명령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주제는 수수료를 이제 체류 허가와 연장 시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이제 같이 활동하신 선생님들도 이제 그 같은 시기에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 수수료가 면제가 됐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난민 심사의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6개월 만에 체류 허가만을 받는 난민 신청자는 6개월 내에 심지어 이제 막 1개월 이렇게 체류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심사를 대기하는 동안 계속 체류 기간 연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난민법에서는 심사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 난민 심사가 장기화되는 것이 책임이 당연히 이제 심사기관 측에 있음에도 생계지원이 전무한 난민 신청자에게 지침으로 6개월 내에 짧은 체류기간 연장 시마다 체류 연장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봤을 때 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면제하는 또 광범위한 그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고 있고 이 결정하는 이것의 재량을 이제 이 담당 공무원이 가지고 있음에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보통은 3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6개월. 예. 그 연장을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게 네. 6개월 이상은 되신 적은 없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1년 이내니까 뭐 한 10개월 이렇게 해줬으면 수수료를 내는 기간이 좀 길어. 그 사실 모든 체류 외국인이 연장 시마다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보통은 체류 기간이 이렇게 짧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물론 이제 부담이 되지만 이제 과도하게 이제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난민 신청자한테 너무 짧은 체류 기간을 주면서 수수료는 이제 수수료대로 부과하고 또 가족이 있는 경우 이제 수수료 액수도 이제 커지니까 이게 이제 과연 이렇게 이 심사가 이렇게 적체되는 것에 책임을 이제 사실상 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이제 정당한가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6만 원. 네네네. 그러면 사람 한 명당 6만 원. 네. 기간 상관없어요. 네. 자소서가 확실히 부정되겠어요. 그쵸. 6만 원, 지원 시스도 6만 원, 지원 파일도 6만 원. 그리고 아이디 카드를 또 이제 다 채우면 바꿀 때마다 또 아이디 카드를 위한 이제 비용을 또 내야 되고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또 취업 허가 수수료를 또 내야 되고. 네. 그래서 한꺼번에 18만 원 나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취업을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가보니까 막 알고 있던 정보랑 다른 일자리고 아니면 거기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그 일자리를 그만두면 또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 1, 2주 안에 그만뒀다 이러면 또 일자리를 구해야 될 때 다시 12만 원 내고 또 일자리 구하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정말 일자리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계속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마침 또 이제 바로 이어서 취업 허가에 관한 부분인데, 네. 난민법에서는 6개월,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이제 두고 있고, 그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의 방식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 있어요. 뒤에 이제 보시면 설명을 먼저 드리면, 난민 신청자가 가지는 이 체류 자격인 G1 비자는 기타 유형의 비자라서 통상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면 이 체류 자격 외의 활동 허가, 이 신청 절차를 거쳐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체류 자격의 활동의 신청 및 허가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되게 웃긴 거죠. 사전 허가인데 사전 허가를 위해서는 근로가 계약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서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건 이제 오늘 갔을 때 그 취업 기간을 시작 지점을 근로계약은 이미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취업 시작 시점은 이제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뒤의 시점으로 이제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업주랑도 이것이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제 그 심사 기간이 좀 길어지면 또 다시 이거 수정해서 다시 가져가고 이제 이런 상황도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취업허가 신청을 위해서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고 이와 같은 복잡한 체류 자격의 활동허가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주 협조가 되게 절실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주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이기 때문에 체류 기간 안에만 이제 이 기간 안에 이제 취업 허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짧으면 취업 허가 기간은 더 이제 그것보다 더 짧거나 그거와 동일해지고 허가 기간 부여 또한 이제 출입국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을 또 명확하게 기재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잦은 체류 자격 및 취업허가 연장 절차는 안정적인 취업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지침상으로 이 취업의 범위가 진짜 이것도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단순 노무 직종에 일단 한정하고 있는 것처럼 써 있는데 이 단순 노무 직종의 범주에 대한 안내가 미리 정보로 제공되지 않고 단순 노무와 전문 취업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취업 형태에 대한 심사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직업 소개나 연계, 직업 훈련 등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대부분 유료 직업 소개소의 비용을 지불해서 취업 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영화쌤 말씀하신 대로 이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 더하기 이제 직업을 구하기 위한 이 직업 소개소 사설 이제 업체에 이제 지불하는 이제 비용 이제 사실 이런 비용이 이제 굉장히 과도한 상황이고요.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도 이제 뒤에 같이 붙여왔는데 여전히 취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기타 G1 체류 자격이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장기간 이제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제 체류 지위인데 그렇게 보면 한국에 이제 잘 정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취업이라는 게 취업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다른 지원은 또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난민법상에 취업할 수 있다라는 규정 하나만 두고 있어서 사실상 이 취업을 통해 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취업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지침의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취업 직종 역시 단순 노무 활동에 제한되는 것처럼 규정되면서도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제 전문 직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긴 하지만 그 각 분야에 대한 취업 허가에 필요한 자격 요건에 대한 안내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를 심사하고 반영할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인도적 체류자분이 이 영어 교재를 방과후 교재를 개발하는 이 교육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조력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딱 출입국에 갔더니 인도적 체류자 확인하더니 단순 노무 직종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다 알고 왔다.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지침을 이렇게 해보더니 이제 E7 비자의 취업 요건을 이렇게 갖추도록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업 기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 과정을 밟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되게 체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공무원이 당황하던가요? 저희가 일단 좀 약간 긴장되어 있어서 그런지 공무원의 당황함이 잘 느껴지진 않았는데 저희 목소리가 떨렸지만 굉장히 이제 저희는 다 알고 왔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네 그렇지 않았으면 또 이제 사실상 이제 신청 자체가 반려가 됐었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특정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체류 제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것도 지금 영화쌤하고 같이 TF 꾸려서 이제 이 부분의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어느 특정 시점이었는데
법무부가 특정 사례군을 소위 남용적인 난민 재신청자 등이라는 분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무부 내부 그 입력 시스템에 실제로 남용적 난민 재신청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민 재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한국에 이제 1년 이상 다른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체류 기간 만료일 임박한 자의 경우에 이 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출국 기한을 유예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도 어느 시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제 재신청 7월, 아마 7월 1일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 다 네. 그래서, 잡아가고.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전에도 사실 도장 스탬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장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는데 이제 무조건 재신청자라는 이유로 어느 시점부터 이제 그냥 체류 연장을 거부하고 출국 명령을 내리고 이게 이제 이 출국 기한을 하루라도 놓치면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서 구금이 되는 이 정책을 어느 시점에 이제 강도 높게 시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저희도 막 전화를 통해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보니 그 시점에 뭔가 체류 지침이 강화됐다라는 그런 구두 답변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례로 이제 계속 발견이 됐었어요. 이를 통해 이제 난민 재신청하는 것을 억제하고 난민 재신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체류 연장 목적의 남용적 난민 신청자라는 낙인을 찍어왔습니다. 지금도 법무부는 이 재신청을 막기 위해 굉장히 이제 이것에 되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4월 지침에 따르면 이 지침에서도 이제 난민 재신청자 여기 이제 적용 대상에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자로 체류기간 만료 임박자, 난민 재신청자, 이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출국기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사실 아무 법적 근거가 없고 체류 연장을 하는 것은 출입국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들의 답변인 거예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이 출입국 행정은 출입국에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재량으로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이거 지침에 의해 하루아침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장을 거부하는 게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이제 작년쯤에 되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수정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접수할 때 이제 뭔가 확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여전히 이제 지침이 변경된 것은 공개돼 있지 않아서 그것을 이제 확인할 방법은 없는 상황에 있고요. 법무부는 사실 이렇게 난민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법에 근거 없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한을 하였다면 더 전에 이제 과거에는 이게 난민 면접이 이제 그렇게 이제 허위 면접 조작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는데 한 특정 시점 2015년부터 2017년 이 지침이 시행되기 그 전 시점까지는 이렇게 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지시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지침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문건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이나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실 심사를 한 2년가량 이제 지시한 정황이 있었고 그게 문제 제기가 되면서 더 이상 그건 운영하지 않았지만 그 유사한 그 시점 이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체류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더 난민 신청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또 계속 이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난민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난민 재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정식 심사를 하지 않고 이제 적격 심사라고 해서 심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구제 절차도 밟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주로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영아쌤하고 TF 하고 있는데 저희 다음 주에 기자회견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이제 개선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체류 자격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아이디 카드를 뺏어갔거든요. 이제
가서 이제 재신청을 하면 이 체류 연장을 더 이상 안 해주고 그 사람의 아이디 카드를 그냥 그날 이제 바로 뺏어가요.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 카드가 없는 상태로 이제 체류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여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이 이제 아이디 카드는 유일한 사실 신분증이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허가도 체류 기간이 있어야만 주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 활동도 할 수 없고 아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이제 그만하고 떠나라의 사실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분증도 또 없기 때문에 핸드폰 개설도 안 돼요. 이제 신분증이 없어지면 한 달 정도 이 핸드폰이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핸드폰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일상에 굉장히 계속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선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강제 퇴거의 집행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아까 이제 앞서서 본 대로 법 체류 기간을 도과했다거나 아무 그런 사유가 없음에도 재신청을 하고 이런 사유만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체류를 제한하기도 하고 또 더 이제 또 이어서 이제 있는 부분인데, 한국에서 이제 체류하다가, 형사 범죄에 연루가 돼서 이제 벌금형을 받았을 때 그 벌금형이 확정된 자의 처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지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적인 부분은 이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강제 퇴거를 집행할 수 있다. 그 말로 강제 송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지침상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위배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여 이제 여기에서 가지고 와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난센에서 상담했던 사례 중에 2016년, 17년 가량 이제 난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단체에서 지원했던 케이스 중에서도 이제 우즈벡 국적인이 출입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강제 송환되는 케이스가 몇 건 발생했어요. 난센에서 상담했던 사례는 2016년 11월에 이의신청 기각 통지서를 받으러 서울 출입국에 갔는데 난민실을 이제 받고 나오자마자 이민 특수조사대라는 곳을 통해서 본국으로 이제 강제 송환의 시도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곳이 개입을 해서 겨우 강제 송환을 공항에서 이제 막아냈는데 여전히 이제 명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강제 송환의 사례가 있었고 강제 퇴거 명령이 집행되면 문제가 이걸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강제 송환이 이뤄지는 상황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충분하게 막아야 되고 통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출입국 관리법 상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사실상 이제 금고나 징역형을 받고 이제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침에서 단지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건 또 이제 출입국 지침상에 이런 식의 규정이 비공개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치 우려가 있다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강제 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어찌 들어보면은 이런 사람 위험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이제 출입국에 이렇게 이 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가를 지켜봐온 이제 각 단체의 이제 활동가로서는 이 규정이 이제 이 규정을 이유로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 걸린 이 규정을 이유로 이제 강제 송환을 할 수 있게 만든 이 지침 자체가 이제 다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퇴거 명령이 나오는 후에 조력을 받아서 네. 소송을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퇴거 명령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런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아래도 나오는데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해서 이제 강제 퇴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가 신청이 인정되면 이제 이 퇴거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퇴거 집행이라는 건 되게 물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어떤 진짜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서 이제 또 안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고 사실 이럴 때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던 일이에요. 근데 이 규정만으로 언제든지 바로 집행을 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장기 구속이 이루어지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송환을 맡게 돼도 이제 보호소로 가게 돼서 장기 유금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은 비행기에서 이제 강제송환 내려고 하시는 그 분을 어떤 시민들이 비행기를 멈춰서 그 못 가게 하는 사례들이 좀 나오잖아요. 해외에서는 최근에도 네, 그런 장기분들이 그런 거 보여주면서 봐라. 아, 이렇게 한다. 너네들 뭐하냐라고 하면 저희 잡혀가요. 공항에도 못 들어가요. 거의 비행기장까지 못 들어가는데 비행기표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되게 무조건이 없고 그 운동 전략 쪽으로 그런 운동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비행기표 사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잡혀가면 우리도 벌금 내고 훈련해야 되고 이제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로. 네,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뭐 그것도 공공 안전하다. 교통이잖아요. 버스에서 그런 일들이 잡혀가는데 징역형인데 공항에서 그게 이러면 그런 말을 어쨌든 남이 오죽하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에 벌금형이라는 걸 따로 아예 섹션을 항목을 만들어서 그냥 큰 뭐 어떤 징역을 사는 어떤 범죄가 아니라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시키자. 이거는 앞에 우리가 다른 출입국 그 서본에서 그 거주지 제대로 신고 못한 사람들한테 벌금형을 다 일괄적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되게 약식으로 그 검사들이 다 또 그거를 다 유죄로 또 판결하고 그래서 거기서 문자로 날아가고 나중에 거기서 집에 날아가서 그 못 내면 강제 퇴거 또 강제 그런 출국하라고 명령 보내고 그렇게 해서 사실 한번 떠나거나 미등록 상태로 오히려 전락해버린 남의 신청자가 사실 꽤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남의 신청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벌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남의 신청자를 줄이려고 하는 처사가 오히려 미등록자를 만들거나 아예 신고 자체도 못 받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벌금형이 보통 어떤 식으로 벌금형을 받나 보면 진짜 간단한 아주 간단한 것들이 많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소 제대로 안 준 거 200만 원 이런 거 맞아요. 네. 눈 크게 뜨셨잖아요. 왜 200만 원짜리 벌금이지? 뭐 이런 게 우리가 전입신고 늦게 한다고 200만 원 우리한테 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네, 200만 원 나오고 못 내고 기간 늙고 허가 없이 취업하다 단속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그 비자 연장이랑 관련된 벌금이 아니라 그런 여권 사실 여권이 바뀌었거나 여권이 사실 무죄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의무를 강화해서 시켜서 홍보는 나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주민과 난민들한테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권에 대해 정보가 바뀌었는데 그걸 알리지 않으면 또 벌금 나와요. 근데 이제 정보를 잘 못 받은 상태에서 벌금을 받으면 다시 또 강제 퇴거 명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거주지도 잘 신고 못했으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막 하는 갈 데가 없어서 빨래방에 앉아있었는데 빨래방 주인이 신고를 해요. 코인 빨래방.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경찰이 형사 입건해요. 맞아요. 뭐 그러면은 그게 또 이렇게 돼요. 강제 퇴거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근데 벌금 확정자를 이렇게 따로 처리하자 퇴거시키자라는 얘기 자체가 너무 사실 악랄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재법에서 지침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남미 국제급과 입법법은 뭐 국제 규약의 하위인 거잖아요. 근데 뭔가 내용이 너무 그런 상위법의 기치에 제대로 복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이런 정말 근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지침의 차원에서 다뤄도 되는 건가?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권리 제한적인 내용은 최소한 법률이라거나 뭐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처리하고 공개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그 빨래방에 주인이 빨래방에서 앉아있는 게 공공의 안전 해치거나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고 생각되고 반복되면 잡았고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통 경산이 너무 안 좋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아예 복지 쪽에서나 뭐 생계 지원 쪽에서나 정부도 NGO도 아예 달하지 못했던 손이 닿지 못했던 분들이 이런 상황을 다시 시원한 경우가 많고, 네, 건강상의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분이 되고 보호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벌금도 이거 쌍방 폭행.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네. 시비가 붙었는데 같이 이렇게 주먹다짐 같이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다투면 무조건 민사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 일단 되면 다시 벌금, 맞아요. 네, 나오면 다시 강제퇴직. 어떻게 보면 한국인에게는 사소한 건데. 네, 그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럼 사실 당장에 뭔가 그 없는 건데 남미는 집행유예를 받았어.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재판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보호소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네. 근데 그게 왜 보호소로 가는 거예요, 집행유예? 여기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말로 이렇게 읽히면 진짜 실제로 형을 살고 석방돼서 나온 경우를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을 집행유예도 역시 이제 형을 받고 동시에 이제 집행유예를 받은 거라서 여기 안에 다 이제 포함된다라고. 거기 찍었다는 거 아니야? 네. 빨간 줄이 그려진 것처럼 마치. 네. 근데 이제 지금 더 심하게 이제 벌금형에 대해서도. 네. 네. 근데 성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에 근거가 없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출입국관리법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실제로 이런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자체도 입국 금지 사유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규정에 근거했다. 근데 이제 그 재신청자 체류 제한은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사실상 법에 근거가 없는 건데 그냥 체류 연장이 본인들 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지침으로 제한하는 건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사례도 봤어요. 아까 주거지 입증 서류 요구해서 이제 교회 목사님이 계속 이제 그 주거지를 계속 제공하신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셔서 몇십 년간 한 100여 분한테 주거지를 제공을 실제 쉼터 운영은 하시긴 했는데 실제 거기 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처벌을 이제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막 도와주셨던 분들이 이제 나 안 도와줬는데? 라고 말을 항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거지를 나 우편물 받을 데가 없고 나 살 데가 없어요. 나 하루뿐 재워주세요 했는데 실제로 재워주고 일주도 살게 해주고 했다. 나중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일자리를 구하니 거기 가서 살게요. 근데 거기도 안정적인 또 직장이 아닐 수 있고 이러니까 거기는 주소를 옮기지 않고 여기가 마치 주말에 왔다 갔다 하는 집처럼 여기를 주거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 살고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왔을 때. 그렇게 되면 도와준 사람한테도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 안 도와줬지 부인하게 되고 우리 이 사람이 더 범죄 저지른 것처럼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8번째가 이제 인도적 체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인도적 체류자 체류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침상에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사실 난민법에는 난민 인정자의 취소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어요. 이 협약의 기초에서 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 취소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지침에 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사실상 이제 법에 그런 기초하지 않은 취소에 관한 규정을 지침에 두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판단해서 더 이상 인도적 체류 허가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인도적 체류 지위 자체가 이제 공문방지 협약에 기초한 것이고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로 난민 인정자 영주 자격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한국에서 난민 인정자는 F2라는 거주 자격이 주어지고, 이 거주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국적법이 바뀌면서 무조건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화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귀화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 인도적 체류자 같은 경우 아예 귀화할 수 있는 길이 지금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것의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생계 이제 자산 요건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사실 높은 상황이더라고요. 1인당 국민 총소득 또는 이제 가계자산이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게 보통의 영주권자에게 이제 그런 자산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이제 난민 인정자에게도 요구하는 건데, 이 난민 인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는 많은 난민 인정자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절대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GNI가 4천만 원 이상이고, 이제 중위소득도 역시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산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수가 없고, 오히려 귀화해서 요구하는 자산 요건 3천만 원, 저희 이것도 너무 과도하다 이제 얘기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과한 이제 요건을 이제 영주 자격을 취득할 때 이미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더 높은 장벽이 세워져 있는 이런 그런 상황이라.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예, 업데이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 부분은 이제 몰랐는데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발견했던 것 같아요.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별 출입국마다 다른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에 유학 자격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제 체류 자격을 포기하고 난민 신청자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난민 신청자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전에는 이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난민 신청하면 지원만 가져야 된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침상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실제 이제 난센에서 상담하면서 문제됐던 사례가 이제 지침에서 이제 발견됐던 것들을 위주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향후 과제 부분으로 넘어가면, 지난 6월 20일에 세계 난민의 날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법무부 난민정책과에서 7월 이후에 최신의 난민 지침 전체를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7월 이후에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할지 이런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최신의 지침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침의 정보가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인정자와 난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침의 중요한 내용을 알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출입국 공무원의 권한 남용, 지침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지침을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지침이 법과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급 출입국에서 지침을 준수하면서 행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재량권이 부여되었거나 재량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난민단체 여기 맵 선생님들과 함께 그리고 또 다른 난민단체 활동가님들과 함께 난민 당사자분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과거 지침들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간 출입국이 난민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던 점들을 조사해서 이후에 이제 난민 신청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난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해 있습니다. 네, 그냥 조금 한 5분 정도 쉬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화장실 가는 시고 그리고 나서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네. 화장실 밖에 빗소리 아까 빗소리였죠. 마음이 흔들림 없이 네.